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이 옛날에 토지 이용 계획인데, 이제 토지 이용은 통합됐어요. 토지 이용 계획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은 왜 떼요, 이거? 행위 제한이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떠는 게 건물 짓는 사람들, 아니면 빌라 업자들, 똑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무조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제한. 어떤 거는 고도 제한, 아니면은 군사 보호 지역, 아니면은 뭐 접합 지역, 조정 지역, 이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떼는 게, 여러분들 통상 아파트 하면, 거래하면은 계약서 외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 필요해요? 네, 방금 했죠. 건축물 대장. 또 등기부등본. 또 여기까지가 통상 요 두 가지만 주는 데가 부동산 90%입니다. 왜? 확인 설명서 여기까지만 주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십몇 년을 하면서도 꼭 덧대주는 게, 건축물 정보이사 가면은 건축물 대장 외에 아까 토지 대장이 있었죠. 토지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안까지 넉 장을 줍니다. 임대인 임차인 똑같이. 물론 잉크값, 프린트값 좀 들어가요, 종이값. 그런데 계약서 외에 확인 설명사항 외에 공제증서 외에 요 네 가지 서류를 똑같이 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쭉 만들어서 읽어가니까 그분들이 이 친구 이야기 잘하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부동산 일 잘한다. 왜? 500에 30짜리 오더라도요. 아니면 10억짜리 오더라도 달랑 계약서 한 장,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하나 딱 주는 거 하고, 뭔가 서류가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다음에 전유부, 그다음에 인터넷 등기부에서 신탁 원부가 덧대 좀 좋고, 만약에 토지 이용객에 토지 대장까지 딱 드리니까 토를 안 달아요. 수수료 바로 줍니다. 어떤 분은 수수료 더 주는 사람도 있어요. 바꿔봐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밥값도 안 받을 거예요? 아니, 통상 대신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끊어줄 때 초과된 부분은 안 끊어주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2만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55만 원 줬어요. 2만 5천 원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55만 원 끊어주면 안 되고, 52만 5천 원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는 끊어주고 2만 5천 원 그냥 밥값하면 돼요. 그거 못 받게 하는 사람 있어요? 더 주겠다는데. 그것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바카스를 하나 사가도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음료수 엄청 많거든요. 항상 사람 갖다 줘요. 고맙다고, 잘해줬다고. 왜 그래요? 필요한 게 다 서류예요, 서류. 제가 10년도에 그때 자기 전 따기 전에 옛날에 울산에서 할 때 그쪽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부동산이 서류를 많이 주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그때는 이제 자기 전 없을 때니까 토지하고 막 쫓아내서 보조원으로 할 때인데, 도대체 저 부동산 왜 잘하나 하니까 서류 파일이 두꺼워요. 딴 데는 얇은데. 그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소문나니까 건물도 갖다 주고 큰 것도 갖다 주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종이값 아끼지 마시고 프린트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네 가지만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일사편리나 서울부동산, 경기부동산 똑같이 이 시리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3D 지도 S맵은 이 서울시에서 우리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이 건물들 보면 요즘 보통 투지죠. 투지가 뭐냐? 인공위성 찍은 거. 아니면 평면도 우리 네이버 가면 지도 나오잖아요. 그거지만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항공 촬영의 3D예요. 그래서 동선을 다 돌릴 수가 있고요. 어떤 건 아파트 들어가면 일출량까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실에서 보면 중앙아파트 7단지 딱 몇 동 몇 호 딱 찍으면 거기서 일출이 딱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들어가는 다 보여요. 자, 아파트 여러분들 들어갈 때 일주랑 중요하죠. 향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서양이다. 저쪽에 지금 저쪽으로 보면 서양이다. 아파트를 보여줄 때 몇 시에 가요? 어떤 분은 저녁 5시 노을 질 때가 가면 햇빛이 쫙 들어와 눈부셔요. 못 봐요. 거기다가 태평 좋습니다. 손님 다 나가버려요. 일조량이 햇빛이 딱 들어와서 약간 비출 때 2, 3시경에 손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녁만 퇴근 시간에 저녁만 만나죠. 그런 분들은 절대 방법이 밤에 텔레폰 올라와서 나중에 하자 나옵니다. 향 다르대요 또. 밤에 자세히 못 봤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거실을 보여줄 때 될 수 있으면 낮에 보여주고, 특히 비 오는 날, 흐린 날, 눈 오는 날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날은 그냥 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고 그냥 파전 꾸미고, 그죠?
그 집이 지금 방금 있었는데 지금 나갔다고. 여러분들 중개업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님이 왔을 때 막 당황을 해버려요. 특히 여러분들 처음 땄을 때. 소공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이 차렸을 때 제일 먼저 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문 열고 누가 들어올까 봐. 어떤 분들은 자기 진짜 소공을 가서 딱 보고 이제 눈치 보고 있는데 대표는 당연히 실장님 받을 줄 알고 뒤에서 딱 앉아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 그럼 실장님 벌떡 일어나서 어디 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선배님 그랬어요. 커피 타러 가요. 아니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오셔서 뭘 왔으면 그게 아니고 그냥 커피부터 타러. 두렵거든요. 겁나거든요. 안 해봤잖아.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은 전단지 하나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중국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셔야지 하고 대다수가 전화만 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누가 문만 열면 우리가 저 정보망 보면은 쪽지 이런 거 띵동띵동 하거든요. 그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려. 저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 여러분 선배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없애려면 그냥 부딪히면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이트에 자 서울 정보망 아니면 토지 우리가 온나라 이런 걸 띄워놓고요. 자 손님이 왔어. 앉혀놓고 자기가 물건을 내려왔대요. 그러면 번지만 부르면 여러분들 사이트 몇 개 띄우면 돼요? 서울 정보망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네이버 지도 가면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게 로드뷰 그립을 볼 수 있죠. 다음은 로드뷰고 네이버는 이제 그립인데 그립을 볼 수 있죠. 그거 보면 그 건물 나오죠. 이분은 번지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러면 사이트의 컴퓨터에서 화면에 2개만 열으면 다 보여요. 사장님 이거 4층짜리인데 1층에는 비료대 돼 있고 지금 밑에 부동산이 하나 들어있네요. 아니면 여기에 커피숍이 들어있네요. 이 친구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제 왔었어? 참 제가 방금 번지 이야기 했잖아. 그러면 그분은요, 여러분들 신뢰를, 이 사람 자격증 언제 땄지? 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없이 대다수 선배님들 뭐래요? 그냥 커피 타러 안 가면 또 덜덜 떨리면서 노트 들고 적어요. 뭘 적어요? 번지. 예, 몇 층짜리예요? 몇 층짜리? 몇 평이에요? 몇 평? 1층에 누구예요? 뭐 상관 그거 왜 물어봐요, 그런 거. 그럼 그분은 아니 저 옆에 부동산에 나 번지만 전화만 한 통하니까 다 알아서 이래서 얼마 되고 또 얼마 쪽이고 몇 평이고 다 나오는데 이번에 땄죠? 예, 제가 뭐 이번에 예, 됐어요. 내가 뭐 다시는 안 옵니다, 그 사람. 오늘 수업 저한테 배웠죠? 뭐 띄우라고요? 여러분들 일사편리, 서울정보망 아니면은 시리얼 여러분들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번지만 치면 내용 다 나오는 하다못해 건축물 대장 정보 이사로 띄워놓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만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현황. 그리고 보면 건축물 대장 몇 평 할까 제곱미터 할까 평으로 곱하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손님이 이 친구 자기 이번에 간판 그런 거 같은데 많이 안 해. 뭐 많이 알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과 이걸 못하고 오프라인에서 종이 들고 노트 들고 요즘 노트 들고 가는 거 있죠. 선배님들. 아직도 옛날에 그 하는 가방에 특히 뭐 우리 저 선배님들 특히 여성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 가방에다가 뭐 노트 들고 뭐 가서 볼펜 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런 분들은 평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핸드폰 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사이트 핸드폰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또 설명드리는데 저희들도 다방집방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 요즘 어디에 올려요? 여러분들 물건 당근마켓에 올려요? 당근마켓 다 있죠. 요즘 뭐 핸드폰도 있고. 부동산 물건은 여러분들 장구나 컴퓨터에 올리죠. 컴퓨터에 안 올려요? 엑셀이라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구글에 가면 스프레드시트라는 구글에서 공짜 엑셀 비슷한 그 엑셀이에요. 한마디로. 툴을 줍니다. 거기에 올려놓으면 내 핸드폰이든 다른 컴퓨터든 여러분 뒤에 같이 있는 사람이든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 메일만 그냥 자르면 되고 등록시켜주면 돼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상담 전화 이제 돌려놓고 전화 받아요. 왔는데 뭐 몇 번지 그 물건이라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근데 노트를 사무실에 놔두고 왔어.
제가 지금 노트를 놨더니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 손님 기다려요? 핸드폰 꺼내서 아니면 집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딱 보고 네. 그거는 지금 어찌 됐고 지금 어찌 됐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는 만약에 차리게 되면 어디 차려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도 교육을 많이 다녔지만 저도 많이 배웠는데 가장 중개업소 제일 먼저 차려야 될 곳은 바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신도시, 물론 신도시도 좋아요. 신도시 하나 전시는 남양 들어가고 별내 들어가고 진집 들어가는데 신도시 가도 좋아요. 거기서 하는 작업이 따로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중개업 할 것 같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지역, 특히 내 거주지와 더 가까우면 더 좋고요. 왜요? 아까 그런 손님이 왔을 때 밤 10시라도 가서 대응할 수 있고 새벽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와서 새벽 2시 반에 LH 있어 이렇게. 이래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봤어요, 저. 손님은 언제 얻을 때 자기들 편한 시간대에 문자 오고 연락 오지 우리 영업시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대응을 못하면 이 손님 딴 데 가버려요. 다른 데 가면은 밤업소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시간이 자기들 퇴근 시간이고 자기들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은요 24시간 돌린 부동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솔직히. 그래서 교대로 합니다. 오히려. 니는 몇 시까지, 니는 몇 시까지, 니는 왜 3교대 8시까지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이왕 월세 내는 거.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라고 안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그거 하나만 배워도 정말 잘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하시는데, 자, 손님 상대할 때 내가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정보력, 빨리 찾고 알려주는. 아까 그래서 번지만 돼도 나는 여기서 다 볼 수가 상담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거잖아요. 아니면 보조나 똑같아요. 오히려 보조는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거 몰라요, 이런 내용. 저 공개 안 했어요. 왜? 가르쳐주면 도망갈까봐. 자, 그리고 나서 3D 지오, 요거 여러분들 확실히 가서 약간 컴퓨터에 따라서 사양이 좀 늦을 수도 있지만 들어가면 일주랑 일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데리고 갈 때는 항상 일주 계산해서 데리고 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통계. 이거는 뭐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많은 게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이쪽은 남성 비율이 어떻고 여성 비율이 어떻고 외국인 근로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직장이 많다 자식이 많다 하는 통계를 보고 상담을 해서 내가 찾는 거고요. 당연히 국세청은 여러분들 국세청 이거 세금 양도세 내지만 홈택스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써요. 왜? 현금 영수증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4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KT도 있고 뭐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서 쓰는 게 많이 있지만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여러분들 제일 많이 그 관공서에 걸리는 게 현금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단속 나오죠. 나중에 중개업소 했어. 단속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보망에 띵동띵동 하면서 단속 떴대. 그러면 여러분 선배님들 어떻게 해요? 야, 커튼 쳐, 빨리 쳐. 컴퓨터 꺼. 화면 내리고 뭐 다 도망가. 전부 다 카페에 모여 있죠. 커피숍에. 그러지 않나요? 대다수 어느 날 보면 문 다 닫혀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뭐 이번에 LH 사건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비리 이런 거 터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연말에 한 번씩 하는 집중당소 빼고요. 요즘은 집중당소 하더라도 거의 자가해요. 협회에서 날라오면 지역 지부장이 연락이 오요. 그러면 그냥 자기 자진 신고하면 돼요. 절대 문 닫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문 닫고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올 때는 집장 그걸 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소만 온대요. 그 업소만. 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민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업소만 갔는데 그 업소 하나 가는 순간 그쪽에서 문자, 지역 정보, 카톡에 막 자기 아는 다 날려. 야, 어디 떴대. 누구도 나왔대. 하는 순간 그 일대가 문 닫아요. 아니, 저번에 면목동에서 떴는데 의정부까지 문 다 닫았어요. 연락이 해보니까 그까지 지금 오고 있대. 어떤 데는 아니 왔대. 아니 왔는가? 나는 몰라. 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정상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빈칸만 없이 정확하게 적어놓고요. 아까 서류들 딱 주고 내가 정확하게 보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걸릴 거 없어요. 그리고 특히 1년 차는요.
그분들이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 처리 안 합니다. 오면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특히 많이 걸린 현금영수증이요. 발급 안 했어. 왜? 딱 대조를 해보거든요. 확인 설명서하고 현금영수증하고 딱 끄는 거 딱 자기들 보기 때문에 자기들 자료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 하더라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이거 벌금 얼마 나와요 현금영수증? 끄는 거 과태료 원래 끊어줘야 될 과태료의 2배 그거밖에 안 나와요. 20만 원짜리 40만 원 내면 돼요. 근데 뭐 500짜리 하면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에 걸렸을 때는 바로 행정 처리 안 해요. 잘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끊으시라고. 자진 발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뭔가 하나 넣으면 꼬투리 잡힐까 봐. 최소한 1년 이상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걸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도망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전화 와서 그쪽에 뭐 대표님 뭐 이야기하면 예, 뭐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쪽에서 뭐 민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저한테 보냈어요. 그냥 당당하게 하시라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하면 부동산이 뭐 잘못해서 수수료 더 받았다 뭐 좀 수수료 안 주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거는 게 일반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 따기 전에 그랬을걸요 아마. 양심에 손을 놓고 제가 어디 중간에 갔을 때 부동산을 괴롭힌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다 한 번씩은 해요. 우리도. 왜? 깎기 위해서. 근데 좀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전화를 해요. 그분들도 알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어쨌든 끊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끊어도 여러분들 1년에 수십억 벌까요? 세금 안 나옵니다. 거의. 세금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높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간이가세인데 이거 일반되면 내가 사업자 되고 앞으로 뭐 세금 부가세도 맨날 3개월만 신고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가세 당당히 받으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끊을 때 간이가세는 부가세 없죠. 작년 7월부터 올 7월달부터 간이가세자인데 작년도 매출이 일반 가세자보다는 낮고 간이가세 4,800보다는 높은 사람을 해서 간이가세자면서 갈로 열고 세금 계산세 발행자라고까지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간이 일반이었지만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부가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4% 받고 일반 가세 10% 받아요. 그런데 현금을 끌어줄 때 그거 다 받으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 월세 내죠. 여러분들 고정비가 월세, 그 다음에 광고비 아니면 뭐 직방 담당 똑같이 이런 데 부가세가 붙을 거예요. 그거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매출 높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사업소득 신고할 때 여러분들 좀 귀찮으면 세무사 의뢰하세요. 한 달에 88,000원 기장용. 그냥 내가 술 한잔 안 먹고 저녁 한 끼 안 먹었다 치고 88,000원 몇 끼 넣으면 알아서 탁 감면해줘요. 우리보다 전문가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업을 했어. 하고 있는데 손님이 처음에 물건을 하나 내려서 매매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 매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뭘 물어봐요? 이쪽에 하면 양도세 요즘 종합부동산세 어떻고 재산세가 얼마 나오고 이것 하면 내가 1가구 2주택인데 세금이 얼마 나오고 이걸 내 앞으로 할까 자식 앞으로 할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권리 있는 게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떻고 이거 등기할 때 뭐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 우리 중개업소는요 공인중개사지 변호사 아니죠. 법무사 아니죠. 세무사 아니거든요. 대다수 실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인중개사 따면 다 받은 줄 알아. 변호사 상담 자기가 제가 민법 잘했거든요 하면서 온갖 생각 다 해요. 예, 그거는요. 그거 민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2개월이면 요즘 바뀌었고요. 그 제가 양도세에서 세법은 제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이거 아마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저거 영수증 한번 가져보세요. 그 등기는요. 그거는 뭐 제가 해봤는데 그 가압류 이거 풀면 되고 가처분 하면 되고. 여러분들 왜 상담해줘요 그거? 여러분들은 중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직원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다 하려고 해요? 법무사 이야기하면 그 등기하는 우리 법무사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 나오면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무사한테 상담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몇 년대 샀는지, 진짜 주택이 있는지, 저 보니까 시골에 상속받은 게 하나 있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김 사장 당신 뭐 내한테 그때 5천만 원밖에 안 넣는데 나 그렇게 준비했는데 2억 나왔대. 물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지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세무사 아닙니다. 회계사. 뭐만 하라고요? 중개만 하라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선배님도 그렇고 다들 공인중개사 따면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전부 다 해야 되고 내가 그 손님한테 물건 하나 의뢰했을 뿐인데 내가 상담을 다 안 해주면 내가 바보 되는 거고 내가 좀 미안해지고 혹시 또 도망갈까 봐 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어설프게 어디서 네이버에 옛날 지식 보고 뭐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당당하게. 아, 사장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등기 관련이니까 이건 법무사인데 우리 담당 법무사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연락해 보세요. 넘겨요. 바쁜데 우리 중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520짜리 그거 하나 수수료 얼마 받으려고 그거 왜 상담을 다 해줘요? 자기가 지금 주택이 있는데 남편 앞으로 공동주택 되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혼하는데 왜 내한테 물어? 그거는 저 민법에 가서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거고. 시골에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거기 지금 아들 앞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딸인데 왜 물어봐요 그런 거를. 중개만 하시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라고요? 꼭 그때 열면 그렇게 와요. 그 사람들이. 왜 문 여는 데가 없잖아요. 이번에 종부세 폭탄 난 거 아시죠? 이제 우리는 의정부에 있으니까 원룸을 제가 많이 하고 이제 한 3천 되는데 자기 집이 잠실에 40억짜리 갖고 있대. 근데 원룸에 1억짜리 하나 산 거예요. 2년 전에 분양을 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거든요. 용도가. 이거 1억짜리 하나 때문에 40억짜리에 낼 종부세는 원래는 700 얼마면 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2천 몇백만 원 나왔대요. 달려왔어요, 그분이. 근데 그건 제가 파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2년 전에 자기가 샀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건 의뢰하면 전세 맞추면서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사장님 참 안 됐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장님은 앉아서 그거 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우려고. 앉아서 어떻게 하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봅시다. 뭐 고지서 막 들고 와요. 그 사람 답답하잖아요.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아, 그래요? 제가 알아볼게요. 뭘 알아봐요? 내한테 혼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그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아니, 세무사다. 그 고지서 같이 앉아 같이 상담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소공을 가더라도 아, 사장님 이거는 그 대표님이 뭐라 상담하려고 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배웠는데 이거는 세무사한테 가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전문적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쪽은 세무서 아니면 직접 가서 세무서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든지 회계사한테 가든지 하는 물어보시고 정말 이걸 팔 거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팔아드릴게요. 이건 중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새벽에 열면 그런 사람들. 술 한잔 먹고 또 저녁에 한 10시에 열어놓으면요. 여러분들 좀 걱정은 되는데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똠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이거 진짜 이걸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딱 차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간판 공사하죠. 하다못해 이름만 바꾸더라도 뭐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자격증 없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물건 빼는 애들이 똠방이라 하거든요. 옛날 똠방가 카드 있었지만 어쨌든 다니면서 싹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싹 보고 있다가 저 친구 하나 들어왔네 하면서 꼭 개업식이나 아니면 간판 다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할 때만 다 나타나요. 이제 명함 하나 들고 아유 사장님 또 오픈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당연히 오픈했으니 간판 바꿨겠죠. 그러면서 아는 친한 척 해요. 제가 이쪽에서 뭐 10년이고 20년을 했는데 하면서 온갖 이야기 다 풀어요. 여러분들 고맙죠? 대선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고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 하면서 어떤 날은 또 멘치 들고 망치 들고 와서 또 공사도 같이 해주고 해요. 같이 커피도 먹고. 그래서 물건 넣으면 나한테 이야기 내가 다 팔아줄게 이래요.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대다수가 꼭 한 번씩은 당하는 게 그런 분들한테. 왜요? 그래서 물건 하나 딱 나왔어. 진짜 건물주가 내가 7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기 건물 한 30호짜리를 맡기고 갔는데 30호짜리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올려요? 이게 정보망에 올리자니 동네 다 우리가 동네 물건 들고 갔고 내한테만 살짝 내놨는데 이거 29억까지 해주겠대. 수수료 1억 주겠대. 이게 30호짜리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생각나는 사람. 자전거. 딱 생각나요. 전화해요. 그럼 그분이, 아, 그래? 알았어. 번지 불러봐. 그러면 쫙 불러줘요. 걱정 마. 내 팔아. 내가 해줄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임대인이 실 오죠. 건물주가 지나가면서. 사장님 참 그거 내가 조금 팔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거 팔렸어. 언제 팔렸어요? 똥방한테 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우리만 관리할까요? 벌써 그 동네 다 뿌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뭘 해요? 여러분한테 물건 받은 거 여러분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물건인 척 동네 다 뿌리고 누군가 계약하면 수수료 받아줍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가서 어느 부동산에 썼는지 어떻게 거기 가서 아니 사장님 어디서 썼는지 몰라 어디 부동산 왔던데 어딘데요? 보니까 이상한 부동산이야. 나 저거 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자전거 타는데 묻죠? 사장님 그때 팔렸 그러게 내가 갔던데 나도 이제 팔렸어. 누가 팔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당한다고요. 여러분들 안 당할 것 같죠? 여러분들 자기증을 딱 걸 때 몇 회 넣어줘. 그거부터 본다고. 그럼 그런 분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일을 좀 실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증 이제 땄네요. 한 10년 돼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뜨끔해요. 그 사람. 뭐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물어봐요. 어디 나왔냐고. 노원세롬인가. 또 서지호한테 배웠구나 하면 말 안 해요. 그때는 조심한다고. 소문 나서 이 동네. 제 이름 팔면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는 끝내야 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매년 저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솔직히 작년보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이 좀 많아요. 목도 가고. 제가 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되는 말을 하지 제가 여러분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잠 안 오죠? 괜찮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 유서 꼭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실거래 아파트에 여러분들 지나가 보면 공시지가 나오죠.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도시형 생활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안 나옵니다. 그쪽에. 공시지가 안 나오고 홈택스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 위택스, 윈택스라고 여기 가야 돼요. 요 두 군데에서만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보여줍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이 사이트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디 경로로 어디 가서 해봐야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어떤 건 회원가입하고 어떤 건 헤매고 어떤 건 하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하다가 정 안 될 때 저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그거 못 찾겠다고 해야 내 거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내 거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법제처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 와서 거기 어떻하더라 어디서 봤냐 하면 네이버에서 봤대. 절대 믿지 마요.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잖아요. 항상 법 들어가서 법제처 또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법령 그거 바뀐 거 외에는 믿지 마시라고. 어떤 친구들은요 세입자들 특히 와서 아니 내 입에서 수수료가 그때 주택의 0.5%인데 협의라고 돼 있어. 협의된 적이 없어요. 옛날에 국회에서 발의를 한번 했을 뿐이고 그걸 누가 네이버에 올려놓은 거 2년 전 자료를 캡처 딱 그것만 해갖고 내한테 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랬어요? 내가 0.5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나 0.2%밖에 안 줘. 그럼 여러분 막 돌려주고. 아니 법적으로 0.5 받게 돼 있는 거를 협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옛날에 국토부에서 누가 발의를 했다가 취소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절대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알려면 법제처 가서 확실히 알고. 자, 실거래가 이건 많이 쓸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가면 그 동네 지역에 실거래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공시가 알림이 되어 있고 우선 거래 시스템. 운전면허 조회는 당연히 도로교통보다. 우리 아까 주민등록 등록은 정부24였죠. 그 다음에 완전 운전면허증 가시고 요즘 많이 하는 밸류배 이거는
자기들끼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부대장의 역사를 쭉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다음 네이버처럼 물건들 사이트를 올리는 거, 중개업소에 올리는 거 다 보여줍니다. 지도로. 거기 들어가면은 현황 다 나와요. 디스코 마찬가지. 자, 세움터. 여러분들 세움터는 원래는 건설사 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이 쓰는데 신축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신축 건물이. 신축 건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딱 하는 등기가 뭔 등기예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나서 이전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등록하는 보존 등기. 사용 승인이 나왔을 때 건축물 대장 정부 24보다 빠른 게 얘네들이 제일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시청이나 관공서는 알고 있죠.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걔네들이 알고 올릴 때 얘네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축 건물 찾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거 가서 먼저 찾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전화해보면 맞다. 사용성이 낮다고 매달 며칠자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고 렌트홈. 여러분들 렌트홈 보셨나요? 렌트홈이 뭐 하는데요? 지금 임대료 계산을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들 요즘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뭐예요? 내가 어떤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임대로 놓겠다는 거예요. 대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4가지 세금이죠. 총 3가지지만 어쨌든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일정 기간 보유해주면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택세도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어떤 다주택자 샀어? 그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다만 걔네들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인상률 할 때 5% 제한세는 걸려요. 일반 우리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안 낸 사람이 내가 여기 전세를 6억에 냈다가 다음에 7억, 8억 받아도 돼요. 그 세입자 나가고 나서.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순간은 5% 상한선이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는 게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지금 만약에 1억에 있고 월 임대료를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변경 후에는 보증금은 그대로 간다면 1,000만 원에 1,000만 원이요. 마음이 약해서 또 1억이라는 금액을 쳤을 때 그러면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느냐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상한율 5%만 적용한다고 보시고 그대로 계산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밖에 못 올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갱신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왔는데 자기는 1억 100을 받고 싶대. 110을 받고 싶대. 어떤 분들은 계약서 써줘요. 네, 뭐. 그래서 초보하고 경력자 여기서는 여러분 선배님들 1억, 네, 해줄게요. 그분은 또 계약서가 일반 계약서 아니고 표준 계약서라고도 7장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또 만들어서 환불을 강구소에 신고하러 갑니다. 가면 거기서 또 빠꾸 들어. 그러면 또 물어야지. 김 사장, 당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바쁜 사람이 저 와서 왔고 또 왔는데 이걸 여러분 또 원망 죄송합니다. 그럼 또 불러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세입자하고 또 깎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38,000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월 38,000원씩 2년씩 하면 내가 수수료 물려주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1억 100을 내고 싶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장님 주택임대사업자죠? 내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월 62,500밖에 못 올립니다. 이게 한도선입니다. 라고 딱 해서 계약서를 딱 하면 이 친구 이거. 그러면 세입자 임차인도 처음에 110인 줄 알고 왔다가 또 깎였잖아요. 기분 좋게. 짜장면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딱딱 맞춰줘야 이 친구 좀 신뢰가 쌓이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요? 몇 년간?
딱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제가 이런 사이트들을 왜 제가 그래서 보여주겠어요. 저도 하고 있고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겠죠, 옛날에. 저도 몇 번 불려갔어요. 밤 8시 비 오는 날 다 모이라 해갖고 도장 잘못 찍은 거, 표준임시산 안 쓴 거에서 간인도 안 한 거, 이 계산 잘못해갖고 전화 왔고, 야, 서 사장, 당신 진짜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때는 5% 맞는데. 저도 다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까부터 여기까지 지금 십몇 년 노하우를 진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다 실수를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언제 실수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 모임에 가죠, 이제. 언니, 선배 하면서 부동산에서 모임을 해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한 가지. 특히 남자분들 술 한잔 묻다 보면 형님, 동생 하다가 막 김 사장 하다가 나중에 뭘 물어봐요? 회식 자리에서, 모임 자리에서 꼭 그 이야기 해요. 야, 저 아파트 아니면 몇 호, 아니면 상가 그 몇 번째 1층에 있는 그 KT 나왔더래. 아마. 여러분들, 그래요? 적어. 또 요즘도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펜으로 막 적어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딱 가서 물건 딱 올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장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날 또 계약이 돼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중개잖아요. 안 그러면 왕따 될 거고, 또 욕해봐야 어디서 배하냐고 또 욕 뛰어들어올 거고. 여러분들이 한순간 회식 자리에서 잠시 착각하고 내 물건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물건이 많으면. 처음에 처음에 차릴 때는 괜찮아요. 한 달, 두 달 전에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못 기억하면 되지만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들 물건도 다 기억 못 해요. 그런데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옆에서 툭툭 던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당하는 게 그런 분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많이 당했어요, 저도. 괜히 점심 먹으러 갔다가 물건 하나 받아왔는데 보니까 장부에 있어. 다음날 와서 또 그게 또 계약이 돼요. 사람 죽겠습니다, 그거. 그 수수료가 매매 같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거 반 나눠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뭐 다 있다 하면 안 되고, 항상 회식 자리에서는 물건 이야기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유, 언니 아니면 선배, 아이고, 형님, 그냥, 저 내일 이야기합시다. 야, 그 KT, 꼭 보면 여러분들 부동산 근처에 있는 물건 이야기하거든요. 저 KT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식 자리에서 물건이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끝내야 돼. 거기서 끊어줘야 돼. 그럼 이 친구, 이거 뭐야? 또 어디서 나왔지? 이 친구 또 서지한테 배웠구나.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그날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만 적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같이 있는 보조원들이나 소원들이 왔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와서 아침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언니, 형님, 진짜 제가 죄송한데 어제 내가 깜빡했는데 나는 그 번지인 줄 알았는데 이 번지 저도 물건이 있네요. 라고. 그러면 보통 끝자리, 네 자리 전화번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누가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끝자리 네 자리 8896이에요. 그래. 그거까지만 끝나요. 근데 그것도 말 안 하고 그것도 받아놓고 그냥 혼자서 잊어보고 있다가 계약이 되는 순간 바로 달려옵니다. 수수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당해요. 그래서 회식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확실하지 않는 물건은 그래서 보통 핸드폰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아까 장부를 핸드폰에 놓고 보라는 게 바로 만약에 그런 자리에 꼭 옆에서 이야기하면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나도 있네 언니야. 이 친구 좀 안 해? 그렇게 하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임대료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등고 시골에서 많이 해요. 지방에 가면 산 이야기할 때 건축 이렇게 수치지도 항공 사진 플랫폼 놓고 자영업자 소상공 이게 뭐냐면 요즘 상가들 여러분들 많이 망하죠. 장사 잘 안 되죠.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창업 지원 폐업해도 돈 줘요. 교육비.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업체를 도와줄 수 있으면서 물건을 내가 독점 중개, 전속 중개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원 제도도 여기 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LH 전세 들어보셨어요? LH 전세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분 선배님 중에 LH 전세 오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복잡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권리 분석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확인해야지. 근데 정말 간단하게 여기 사이트에 그냥 물건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LH는 서민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데 웬만한 거는 자기들 한도가 다 나와요. 자기들 다 알아봐요. 그러면 LH 딱 들어가 보면 지역에 대행 법무사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LH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대행 법무사 사이트 딱 다 나오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온 서류, 그 다음 우리가 건축물자한테서 물건 적는 거 있거든요. 신청서에. 거기에 내 이름 적고 팩스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권리 분석해서 며칠 날 계약서 서로 옵니다 하면 계약서 서로 나와요. 그다음 다 모으면 돼. 우리 할 거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계약서도 그쪽에서 다 쓰고요. 우리가 하기 전에 확인서면서 공제증서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받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 사본하고 현금 준수만 끌어주면 돼요. 저거 다예요. 그럼 딱 끝나면 팔자 딱 되면 입주 딱 하고 수수료 딱딱 나옵니다. 제일 깔끔해요. 근데 얘들 모르면 LH가 어떻다 요즘 거기 재개발 재건축 뭐 가로 정비하니까 그건 또 뭐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게 엄청 많은데 어디 있다고요? 여기 다 있다. 자, 뭐 위텍스 들어가면 세금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오피스텔 시가 표준이 확인하는 거 위텍스에 들어가 있고 경매는 여러분들이 뭐 가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경매, 공매 사이트. 경매하고 공매 차이점만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지 따서니까 거기에서 들어와서 요거 끝나고 나서 부실 채권 NPL까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아마 중개업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